4개월 동안 분명 어떠한 이슈들, 어떠한 호재들을 가지고 분명히 치고 올라가고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있긴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에 재직 중인 이호수라고 합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보합권 중심의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을 해석하기 좀 어려워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의 메인 키워드가 뭡니까? 우리 눈오는날님 금리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글로벌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가장 메인 키워드는 금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경기 지표가 잘 나온다고 하면은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겠다. 경기가 생각보다 버텨주네? 금리를 올려도? 이런 전망을 가지고 증시가 빠지죠.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겠다고 하니까. 근데 반대로 경기 지표가 안 좋으면은 경기가 못 버텨주네. 그럼 금리 못 올리겠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증시는 오릅니다. 이러한 수순이 최근 1주, 2주 꾸준히 좀 연속적으로 보였던 것 같은데, 자, 엊그제 미국의 ADP 민간고용 보고서가 나왔어요. 시장의 전망을 굉장히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국채금리는 하락했고 달러화 또한 약세를 보였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던 포인트는 뭐냐면 차익 매물들, 그리고 현금화 시키려는 매물들이 그날 꽤나 포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오니까 차익 매물들, 그리고 현금화 시키려는 매물들도 분명히 출회가 되기는 되는구나. 그럼 시장의 키워드는 지금 금리 하나가 아니다. 금리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지. 금리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가지각색으로 투자 전략이 다 각각 다른 상황인 거고, 시장이 방향성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구나. 왜? 투자자들마다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많이 다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와중에 증시가 올라가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될까요?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그럼 금리 우려감이 있는데. 경기가 나빠져야 돼요? 그럼 경기 침체가 올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상승장의 주요 요건이라고 좀 쓸 수 있는 이 주요 섹터, 시장을 상승 견인할 수 있는 섹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업종에 강한 호재가 유입이 되거나 굉장히 강한 수급이 몰리고 강한 기대감이 유입되는 섹터가 보인다거나, 이러한 기술적인 업황적인 내용들이 지금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업종이 있다면 하반기 당연히 주도주가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테마,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오, 인공지능, 2차전지 장비, 초전도체, 로봇, 다양한 업종들이 보이네요. HBM, 엔터주. 자, 그래,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의견을 내주시고 있는데 각각 갈리네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키워드를 초점을 이렇게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업종들이 4개월 동안 분명 어떠한 이슈들, 어떠한 호재들을 가지고 분명히 치고 올라가고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움직임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슈에 대한, 호재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테마성 기대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시죠. 장비주, 저도 여러분들께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좋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각각 생각하는 업종들에 대해서 분명히 더 파고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신소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초전도체였고요. 두 번째가 맥신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양자 컴퓨터였는데, 자, 재료의 크기에 대해서는 사실 따져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이성적으로 우리가 수급의 유입량, 시장에서 얼마나 부각이 됐는지 여부만 따져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초전도체가 가장 많이 부각이 되었고, 두 번째가 맥신이었고, 세 번째가 양자 컴퓨터였습니다. 순환 속도는 점차 빨라지지만 테마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꼭 이런 흐름이 아니더라도 이 테마의 순환매, 테마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특히 주린이 분들이 좀 단기 매매를 접근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막 이런 기사를 가지고
A라는 종목을 샀는데 내일은 그 이슈가 확 묻히고 다른 게 또 가. 아예 상관없는 게. 그러면 우리 주린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팔고 일로 옮겨가겠지. 근데 옮겨갈 때는 어떤 때야? 이미 늦은 때야. 그럼 또 마이너스를 보고 팔고 따라가다가 또 놓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장세일 거예요, 우리 주린이 분들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라, 사라 팔라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보다 확실한 분석이 있고 종목과 테마, 업황에 대해서 확실한 관점이 있다면은 이 테마가 빠르게 도는 거를 굳이 막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쪽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오르는 게 아니라 분명한 또 견해가 있으면은 그거를 묵묵히 기다리는 게 오히려 안전한 거지. 아래에서 더 사면서 이거를 따라다니는 거는 더욱더 위험할 수 있다. 신성이엔지가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차트 설명을 해달라고? 이날 들어갔죠? 8월 30일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이었을 것 같거든요. 기존적인 고점을 돌파를 해주려다가 한번 고점을 형성을 시켜주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려는 모습, 조정 보이고 돌파를 해주려는 모습에 대해서 이 고가 돌파에 대한 관점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비도 안 오고 좀 화창한 주말이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말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